성군 세종을 괴롭힌 척추 질환입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지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사랑받은 왕 세종.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종의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종은 관심이 없는 분야가 없으셨어요. 정치, 법령, 규정, 예법, 음악, 농학, 점술까지 각종 학문을 다 통달하셨고 점술도. 박영과 함께 타악기도 만들었고 아이고. 장영실을 등용해서 천문학과 공학까지 다 발전시키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위대한 발명품 한글이 있는데요. 이 천재셨던 것 같아, 천재. 천재죠, 정말. 네. 그리고 손 대는 분야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다 통달할 정도로. 맞아. 근데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 세종대왕이 딱 하나 오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5점이요? 아니 세종대왕이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되게 먹는 것 많이 드시고 뚱뚱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근데 드라마에는 다 그러셨다고. 날씬하게 나오죠. 몸이 크셨어요? 네, 실제로 조금 비만하셨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고요. 그래요. 그리고 운동을 싫어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타기 이런 걸 특히 조금 싫어하셨다고 하세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님은 호기심도 많고 한 번 손대면 못하는 게 없으셨어요. 네. 그런데 왜 유독 자기 건강은 이렇게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꼼꼼하신 양반이. 그러게. 이게 또- 네. 또 딱히 이렇게 무예를 등한시하거나 하신 분도 아닙니다. 네. 한반도 각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강무라고 있는데 네. 이 강무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또 그럼 게다가 세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방원이죠. 그러네. 무에 아주 특출나서 뭐 사극 나올 때마다 드라마 나올 때다 보면 뭐 이걸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럼 아빠 따라 사냥도 가고 했을 텐데. 네, 심지어 이방원이 세종에게 사냥을 같이 가자고 조르기도 합니다. 가자 네, 아들 가자. 아들 가자. 이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네. 그래도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려고 왜 하세요. 그럴까?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진짜로 이게 듣고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세종의 다른 아들들은 어때요, 그러면? 세종의 아들 2명이 있잖아요. 이제 왕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문종과 세조가 있는데 네. 이 두 분 다 조선시대 최고의 스포츠인 격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고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족끼리 같이 운동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뭔가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숨어 있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 혹시 세종대왕님은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힘들어서? 오,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죠. 뭐. 어떤 고질병 같은 게 있어서 그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아, 그럴 수.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뒤져봤는데요. 네. 실록에는 세종의 통증이 50회가량 언급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안구 증상이 제일 많은데 이런 눈병 증상은 12번, 허리 통증 6번, 방광염 증상 5번, 무릎 통증 3번, 그 외 목마름 증상 2번, 예상하지 못하게 살 빠진 증상 1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정도면 안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내과 다 가셨어야 했네요. 근데 특히 안구, 눈에 병이 있으신 거 보면은 당뇨를 앓으셔가지고 혹시 그 저희도 들었거든요. 세종대왕이 당뇨 때문에 맞아, 눈이 맞아. 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좀 힘들었다. 뭐 일종의 당뇨- 당뇨합병증? 그런 예, 거 예. 아닐까요?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세종의 눈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네.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 봄부터 음침하고 어두운 곳을 걷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젯밤부터는 책 읽기가 수월할 만큼 좋아졌다. 네, 이제 세종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 맞습니다. 이제 세종의 눈 증상은 까끌까끌한 통증이 있었고 네. 그리고 눈 나빴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당뇨병으로 인한 눈 질환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크게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백내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병에는 공통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한 번 생기면 계속 나빠지기만 합니다. 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세종의 눈 질환, 당뇨병 합병증처럼 보이나요? 아니 이렇게 아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과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장 많이 등장한 세종의 눈병, 이 눈병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세종대왕께서는 척추 질환을 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눈 얘기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 정형외과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아니 오늘 무슨 안과도 강의가 아니라 아니시고. 무슨 추리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왜 네. 자꾸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앓고 계셨는데 네. 굉장히 놀랍게도 이 모든 특징들이 특정한 척추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래요? 척추 네, 질환이에요? 이 비밀을 한번 밝혀볼까요? 네네. 그 앓고 계셨던 질환들을 나이 순서대로 한번 새롭게 정렬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비밀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20대에는 무릎 통증이, 그리고 30대에는 주로 허리 통증이, 마지막 40대에는 눈병 증상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일단 먼저 무릎을 볼까요? 네. 무릎 통증은 대부분 50대 이후에부터 좀 아픈 경우가 많은데 네. 대왕님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20살 때부터, 20대 때부터 무릎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 네. 두 번째는 허리 통증인데요. 네. 그 세종대왕께서 직접 본인의 허리 통증이 어땠다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중국에서 온 사신에게 예를 행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허리와 등이 꼿꼿하고 굽혔다 폈다 하기조차 어렵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허리 굽히는 인사를 이것도 하는 어렵다. 것조차 그쵸, 힘들었다. 그쵸. 이렇게 인사하고 좀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도저히 허리가 빳빳해서 이렇게 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빳빳해서. 네. 특히 아침에 이렇게 많이 불편하셨다고 했거든요. 음. 우리가 흔히 아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은 움직일 때 아프거나 뭐 엉덩이 뒤로 저리거나 이러는데 이거랑은 좀 많이 다른 증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20대 때 무릎이 아팠고 꼿꼿하고 아픈 허리 증상은 30대, 어. 그리고 눈 증상은 40대에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보면 이상하지만 이 세 가지 증상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강직 척추염입니다. 강직 척추염.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거든요. 네, 굉장히 드문 질병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름 자체 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어떤요? 강직 척추염이잖아요. 어. 일단 강직은 관절이 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염은 척추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 강직 척추염은 척추 염증으로 인해 관절이 굳는 병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말씀만 드려서는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왼쪽에 띄어 있는 엑스레이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허리 엑스레이입니다. 네. 마디마디가 굉장히 정렬도 좋고 잘 나눠져 있죠. 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단단히 다 붙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뭉쳐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마디마디가 다 사라져 있고 어머. 대나무처럼 다 붙어 있어요. 마디만 있지. 아니 이게 뭐 저기 엑스레이가 두 개가 겹쳐진 게 아니라 한 분의 엑스레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보면 또 좀 되게 밝죠, 색상이. 네. 이게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또 의미해요. 일부러 밝게 지금 해놓은 게 네, 아니라. 밝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허리는 유리로 만든 대나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리로 만든 대나무. 네,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깨지기도 쉽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네요. 아,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굳어버린 척추,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굳습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 환자들은 깊이 잠든 밤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우. 이런 것은 이제 가만히 있거나 구부리면 통증이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강직 척추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저희 무서운 병이 왜 생길까? 네. 기반적으로 이제 유병률은 0.3에서 1.8%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 100명에서 200명에 1명 정도만 생기는 굉장히 좀 드문 병이에요. 네. 이 병은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 이상이 발생하면은 그 몸이 우리 몸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고요. 특히 HLA-B27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런 유전자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더 쉽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균 감염이나 아니면 외상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닌가 봐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관절 혹은 다른 눈 증상이나 배병 같은 걸 앓기도 합니다. 아하.
이 중에서 약 30%가 청소년 교육은 20대 초반에 무릎이나 엉덩이 통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 50% 정도에서 눈병을 앓게 되는데 네. 눈병 중에서도 특히 포도막염을 앓게 됩니다. 포도막염이요? 네, 포도막염은 눈 앞에 있는 겉질에 있는 여러 가지 막 중에 하나인데 이게 포도 껍질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포도막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포도막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면 눈이 까끌거리고 오. 충혈되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증상 그대로네. 세종대왕이 앓으셨던 20대 초반에 무릎이 아프고 그다음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눈이 까끌까끌한다. 세종대왕께서 그러면 그 강직 척추염을 앓았던 거랑 똥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앞서 어머. 말씀드린 대로 뭐 사냥을 가거나 운동을 그러니까. 가거나 활쏘기를 하거나 힘드셨겠네요. 굉장히 일반 힘드셨을 유리가 거예요. 땄다니까는.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살이 찔 수밖에 아이고 없죠. 어떡해.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강직 척추염은 일반 우리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이 무슨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나요?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척추의 통증은 발생하면은 일단 통증이 있는 자세를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네네. 그리고 운동을 다 같이 조금씩 해볼 수 있죠. 특히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허리가 휘거나 뻣뻣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성 유지한 스트레칭이 항상 필요하고요. 허리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갑자기 허리를 수그린다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뛰면 척추로 바로 충격이 오겠죠. 그런 동작들은 좀 피해 주시고 뻣뻣해서 힘들 때는 온찜질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킨 다음에 운동하면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약물 치료예요.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막아주는 그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뭐 TNF 알파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복용하셔야 결국에는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 있죠. 네.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알 수 없는 눈 증상 같은 게 발생하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조기에 진단받고 병이 많이 진행하기 전에 약을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600년 전 세종대왕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근데 이 이야기 들으니까는 그 시절에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다 아프셨는데 이 많은 걸 해내신 대왕님이 되셨잖아요. 진짜 더 그렇죠. 대단하신 것 더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무언가 이 아픔을 공유하니까 조금 더 세종을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존경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거에 공감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세종은 이제 20대 때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습니다. 젊었을 땐 무릎, 허리, 눈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치료도 받아보셨어요. 식이요법도 해보고 탕약 치료도 해보고 침도 맞고 그리고 굳은 어깨랑 허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천에도 다니시고 했습니다. 네, 되게 많이 네. 들었어요. 하지만 통증이 좀 줄어들 뿐 결국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려웠죠. 사실 세종대왕이 뭐 스트레칭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매일 따뜻한 물 샤워를 맞아. 하셨겠어요. 그럼. 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학자들과도 함께 하고 하셨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종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서 장영실이 있습니다. 네, 있죠, 각별하셨다고. 각별하셨죠. 그래서 네. 합이 잘 맞는 감독과 배우처럼 이 세종대왕님과 장영실 두 분이서 뚝딱뚝딱 멋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치국이, 혼천이, 자경류 등이 다 이때 나온 작품들이죠. 네. 이렇게 멋진 합을 보여줬던 두 분 중에서 갑자기 장영실의 기대한 기록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죠. 장영실이 뭔가를 만들었대. 가마를 만들었대나? 근데 장영실이 만든 가마를 세종이 타고 가다가 이게 부서져가지고 세종대왕께서 심하게 다치셨다. 뭐 이런 나 얘기를 이거 들어본 네, 적 있는 것 어디서 같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렸다. 아, 장영실이.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가마가 부서졌으면 많이 다치셨을 텐데. 그러셨을 것 같죠. 음. 이제 네. 이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고 뭐 영화로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견실하지 못해서 국문했다라는 내용은 있기는 해요. 예. 하지만 대왕님이 그걸 탄 상태로 가마가 부서져서 다쳤다 뭐 이런 기록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추락을 했을까요? 그 당시엔 잘 몰랐겠지만 저희 오늘 배워서 하나 알고 있죠. 세종대왕님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다라는 네. 사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강직성 척추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로 된 대나무 대나무.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만 앉은 자세로 타잖아요. 어. 그 상태로 가마가 부러졌다 하면은 크게 다치죠. 크게 다치죠. 척추로 바로 통증이 올라가게 돼요. 어. 그래서 최소한 허리뼈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은 요양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5일 뒤부터 바로 목욕을 하고 편하게 지내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안 다치신 네, 거네요. 아마 다치지 않으셨지 않을까. 네. 사실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야, 알고 계셔도 이런 돼요. 정리하기 정형외과 재밌다. 전문의의